자존감.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듣게 되던 말입니다. 영어로는 self-esteem.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합니다. 나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 왜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당당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의 책 자존감 수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자는 자존감을 수영에 비유하며 정신과 의사인 자신 또한 자존감이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니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겪을 자존감의 위기에 해주고 싶은 말들과 그에 대처하는 나름의 매뉴얼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자존감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1. 자기 효능감. 2. 자기 조절감. 3. 자기 안전감입니다. 1.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왜곡되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기 조절감입니다.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합니다. 3.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고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단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만 보는데 이 세 가지의 축은 더 자세한 잣대가 됩니다. 왜 이토록 자존감이 중요한 걸까요? 아마도 자존감을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도 모두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지난 세대들에 비해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의 정신건강은 기술의 발달과 다른 길을 걸어온 듯 합니다. 이는 21세기 지금 현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역시 정신과 환자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던 걸 보면 말이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더 멀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퍽 불쾌합니다. 저자는 이를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쌍둥이 형제와 꼭 붙어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 야단 맞는 느낌이고 매사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반면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혼자 길을 걸어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외로움이 느껴져도 많이 괴롭지 않고 방황할 때도 사랑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신을 사랑하면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싫어하는 사람뿐이라면 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잠자는 모든 순간에 그 싫어하는 나와 마주해야 하니까 타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존감 수업에서는 여러 케이스에 알맞는 방법을 제시하며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면서 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괜찮아 라고 말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존감 회복은 몸짱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짱이 되고 싶다고 다이어트 책만 읽으면 살이 빠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심리학 책 몇 권 읽고 덮으며 자존감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땀을 흘리고 근육 운동을 해야만 살이 빠집니다. 1.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우리는 부모님에게서든 배우자에게서든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맹목적 사랑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이런저런 단점과 조건을 들이밀며 자신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이유를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저 결심해 보세요. 2. 자신의 판단을 믿기.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크고 작은 셀 수 없는 선택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책임이 크면 클수록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어른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말이죠.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은 성형외과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형 전후를 나누어 한눈에 보여줍니다. 전후 사진의 중앙선에는 피가 튀고 아픈 수술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과 인내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인내를 참지 못하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현재를 외면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3가지의 아주 간단하지만 큰 효과가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여유 있는 사람처럼 걸어보세요. 생각만으로 허리는 곧게 펴질 것이고 어깨는 적당히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걷게 될 것입니다. 2. 표정을 지어라. 나를 사랑하는 듯이. 상상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표정을 그대로 한번 지어보세요. 아마 당신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3. 혼잣말을 하라 스스로 주문하듯이.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닥쳤나요?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은 겪어. 이렇게 일반화하세요. 괜찮다. 잘하고 있다. 뇌는 인과관계를 모릅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되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은 오늘 영상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진찰과 약을 제시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만약 내가 나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걸어보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권 팁이었습니다.